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4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경제와 정치 상황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엄청난 뉴스들 때문에 대체 어디서부터 맥락을 짚어야 할지 막막하셨죠? 자, 오늘 이 심층 브리핑에서는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어떻게 우리 경제의 심장부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지 그 핵심만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요동치는 글로벌 패권 경쟁. 둘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동치는 글로벌 패권 경쟁, 그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로 가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다들 엄청나게 주목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력 분쟁의 돌파구? 없었습니다. 반도체나 히토류 부조금 같은 진짜 민감한 문제들은 여전히 입장 차이만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소한 군사적 충돌만큼은 막자. 그래서 고위급 소통 채널은 계속 열어두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결도 없고 그렇다고 파국도 아닌 이 아슬아슬하게 관리된 소강 상태. 이게 바로 현재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세계 곳곳의 화약고들은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린랜드를 기어코 병합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 때문에 북극권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푸틴의 야욕을 막기 위해 유럽 쪽 발트해와 스웨덴은 그야말로 방어선을 치느라 초비상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글로벌 물류의 숨통을 끊어놓을지 모르는 봉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지구가 말 그대로 거대한 지정학적 지뢰밭이 된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7%입니다.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7%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지지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란과의 팽팽한 군사적 진장입니다. 무려 미국인의 64%가 행정부의 이란 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이지,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공화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러다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엄청납니다. 미국 정치 내부의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 결국 전 세계를 흔드는 강력한 대외 정책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파가 실물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보시죠. 지정학적 갈등,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지갑을 가장 먼저 털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 역봉쇄를 하면서 공급망의 목줄이 턱 막혔습니다. 바닷길이 위험해지니까 당연히 해상보험료가 천정부주로 치솟고 배들이 멀리 돌아가느라 물류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상품 가격이 얹혀지면서 잠잠해지나 싶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이고도 무서운 도미노 현상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파괴된 걸 다시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이 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90조 원, 미화로 약 5,2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을 훌쩍 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에 필요하다는 게 유엔의 추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물밑에서 아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죠.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도 영국은 G7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공급망 막히고 물가 뛴다고 아우성인데 영국은 오히려 대외 교역을 공격적으로 쭉쭉 늘리면서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혼란의 시기에도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 냄새를 가장 기가 막히게 맡는 월스트리트의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워렌 버핏의 후계자 그룹은 오히려 지금이 위기를 가장한 기회라며 특정 섹터 주식들을 공격적으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마쿠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포트폴리오를 전량 매도하고 싹 다 현금화해버리고 있죠. 월가의 거물들조차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배팅이 갈릴 만큼 앞으로 엄청난 시장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대국들은 으르렁거리고 물류비는 폭등하고 월가 최고수들마저 방향을 잃고 쪼개진 이 대혼돈의 시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뼈아픈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우리의 핵심 산업은 이 거센 폭풍 속에서 무사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흔들리는 한국 반도체 산업,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의 잔인한 시험대를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IMF가 내놓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 보셨나요? 우리 산업계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었죠.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6.6%로 날아갈 때 한국은 딱 절반인 3.3%에 머물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강국들인데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2배나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뼈아픈 해답은 바로 기술 격차에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모든 산업을 집어삼키고 있는 AI 시대의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뽐내며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부터 압도적 1위였던 전통적인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심하게 의존해온 탓에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AI 시대로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누가 더 발빠르게 올라탔는지가 이 잔인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의 기술 격차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의 심장,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노사 갈등이라는 치명적인 내부 리스크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의 필수 유지 시설만큼은 무조건 가동해야 한다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긴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만 전력이 끊겨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다행히 법원 판결 덕분에 방제나 환기 같은 필수 업무는 살리게 돼서 공장 전면 셧다운이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파국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조 측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서라도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죠. 글로벌 무대에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당장 생산 라인이 삐곡될 수 있다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산업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층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거대한 폭풍의 한복판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은 AI 전환의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공장이 멈출지도 모르는 노사 갈등이라는 이 아찔한 이중 위기를 무사히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